오늘은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사용하는 갤럭시북 4 엣지의 최종 리뷰입니다. 물론 제가 제 돈으로 직접 구매해서 하는 리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ARM CPU를 사용한 노트북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각종 프로그램들에서의 근본적인 호환성 이슈를 당연히 단점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은 제가 프로그램 호환성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좀 더 뒤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이 노트북의 긍정적인 점들을 전반에 먼저 얘기를 하죠.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인텔 메테오 레이크 갤럭시북 4 프로 16은 팔고 이 갤럭시북 4 엣지를 남길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반응 속도, 배터리 타임, 그리고 조용한 펜 소음이 갤럭시북 프로 대신 엣지를 사용할 이유가 되는 장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냅드래곤 엘리트 프로세서의 빠른 반응 속도는 직접 써보지 않으면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ARM 네이티브로 돌아가는 웹브라우저에서 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상으로 웹페이지 로딩 속도를 찍어봤자 차이를 보기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옥테인 V2, 자바스크립트 벤치마크 점수를 비교해봐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네 주관적 체감 가지고 빠릿빠릿하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저 말고 다른 리뷰어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체감이 맞을 것 같습니다. ARM 네이티브 말고 에뮬레이션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에서는 그만큼 빠른 느낌은 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했던 앱들에서는 또 그렇게 느리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또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비슷하게 슬립 상태에서 복귀할 때도 오류가 잘 나지 않고 빠릿빠릿합니다. 다음으로 긴 배터리 타임과 조용한 펜 소음, 이건 둘 다 ARM 프로세서의 높은 전성비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번에 쇼츠 영상으로도 올렸지만 최적화 모드 기준으로 유튜브 재생은 물론 게임 플레이 상황에서도 갤럭시북 엣지는 프로보다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긴 배터리 타임을 보였습니다. 물론 배터리 타임은 변수가 많아서 같은 상황을 테스트해도 매번 결과가 바뀌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스냅드래곤 엘리트 노트북 리뷰들에서도 배터리 타임은 꽤 우수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네벤치 R23 벤치마크를 돌리는 상황에서는 갤럭시북 엣지가 프로보다 배터리가 더 빨리 떨어졌는데 스냅드래곤 엘리트가 평소에는 전력을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최대로 소비할 수 있는 전력은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평소 사용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들이 이 노트북에서는 CPU의 전력과 온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요. 평상시에 전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쿨링을 빡세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팬 소음도 크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갤럭시북 엣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갤럭시북 프로보다 쿨링을 더 강화해버렸습니다. 원래 갤럭시북 프로는 두 개의 쿨링팬과 히트파이프를 이용해서 쿨링했었는데 갤럭시북 엣지는 히트파이프 대신 베이퍼 챔버를 이용해서 쿨링을 합니다. 그 때문인지 배터리를 덜어냈음에도 무게가 프로에 비해 거의 줄지 않았는데요. 스냅드래곤 엘리트가 아무래도 최대 사용 전력량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빡센 쿨링 구조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냅드래곤을 극한의 상황으로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삼성 세팅에서 고성능 모드를 설정하고 게임이나 벤치마크 등의 무거운 작업을 돌릴 때의 팬 소음은 다른 일반적인 울트라북들의 소음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제가 측정하는 방식으로 팬 소음 측정했을 때 40데시벨 후반 정도 나온다는 뜻이죠. 하지만 성능 모드를 최적화로 내리면 팬 소음이 40데시벨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집 안에서도 환경음에 묻혀서 거의 팬 소음이 신경 안 쓰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최적화 모드랑 고성능 모드랑 벤치마크 차이가 많이 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네벤치 2024 기준으로 싱글코어 점수는 동일, 멀티코어 점수도 10% 남짓 차이 정도만 났으며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그래픽 점수가 고성능 모드와 최적화 모드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게임 플레이 시 프레임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이 노트북의 용도를 생각해보면 고성능 모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으며 갤럭시북 엣지의 쿨링 능력과 합쳐져서 무소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음이 거의 없는 노트북이 되는 겁니다. 인텔 갤럭시북 프로의 경우 최적화 모드에서도 단순 웹서핑 중에서도 팬 소음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좀 빡센 작업을 하려고 하면 거슬릴 정도로 팬이 도는 것과는 비교됩니다. 그리고 벤치마크를 좀 더 봅시다. 스냅드래곤 X 엘리트는 사실 클럭에 따라서 세 종류의 세부 모델이 존재하는데 제가 구매한 갤럭시북 엣지에 들어간 건 셋 중 중간 레벨의 모델입니다. 좀 전에 시네벤치 2024 CPU 벤치마크와 3D마크 와일드라이프의 그래픽 벤치마크를 제시했는데 이 둘은 모두 ARM 네이티브 벤치마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벤치마크에서는 스냅드래곤이 인텔 메테오 레이크를 압도합니다. 마찬가지로 ARM 네이티브 벤치마크인 긱벤치 6에서도
스냅드래곤이 인텔이나 AMD 등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겠지만 시네벤치 R23, 3D마크 타임스파이 등 에뮬레이션 하에서 돌아가는 구형 벤치마크들에서는 인텔보다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국 ARM 네이티브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질수록 스냅드래곤 체감 성능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갤럭시북 엣지는 전원 연결 시와 배터리 사용 시 벤치마크 점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고성능 모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갤럭시북 엣지의 단점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죠. 크게 나눠서 3가지. ARM 노트북의 호환성 문제, 갤럭시북 엣지에서의 이해가 어려운 하드웨어 변경, 코파일럿 플러스 PC와 온디바이스 AI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앱 호환성 문제입니다. 제가 별도의 영상 제작해서 갤럭시북 엣지에서 어떤 앱들이 돌아가고 어떤 앱들이 돌아가지 않는지를 확인했는데요. 그 같은 영상을 보고서도 어떤 분은 못 써먹을 물건이다, 어떤 분들은 많이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사실 게임 측면에서는 롤이나 발로란트, FC 온라인이나 배그 등의 인기 게임들은 아예 실행이 되지 않고, 실행이 되는 게임들이라도 프레임이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게임들이 많은 등 아직 영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시일 내에 지원 약속했던 어도비 역시 이 영상을 제작한 2024년 7월 기준으로는 포토샵과 클래식이 아닌 라이트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탑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들도 에뮬레이션을 통해 별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게 있는 한편 실행에 문제가 있는 것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발자분들은 은근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웹브라우저나 오피스 프로그램 위주로 노트북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앱 호환성 문제라는 건 개개인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체감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소리가 되겠죠. 제 의견은 x64 에뮬레이션을 포함해서 ARM 윈도우가 몇 년 전보다는 분명히 많이 개선된 건 맞지만 아직 완성품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많이 모자라지 않나 정도입니다. 이 노트북을 단 한 대의 메인 컴퓨터로서 사용은 못할 것 같지만 데스크탑 등의 메인 컴퓨터가 따로 있는 사람이 웹 사용 위주 목적의 서브 컴퓨터로 사용한다면 딱 용도에 맞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으로 갤럭시북 엣지에서의 이해가 어려운 하드웨어 변경입니다. 먼저 갤럭시북 4 프로 16인치 모델은 교체, 확장 가능한 M.2 SS 슬롯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갤럭시북 4 엣지는 저장 장치가 eUFS 4.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UFS라고 해도 속도 자체는 많이 느리진 않지만 문제는 이 저장 장치는 온보드 방식으로 교체나 확장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용량 장사를 헤쳐먹던 의도 이외에 멀쩡한 SSD를 버리고 eUFS를 사용할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엣지는 16인치 모델 기준 프로와 비교해서 배터리 용량을 76Wh에서 61.8Wh로 줄였습니다. 물론 CPU의 효율성이 올라간 만큼 배터리 타임을 오히려 늘었다고 아까 말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배터리 용량을 줄인다는 발상은 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예전 갤럭시북 S나 갤럭시북 고에서는 셀룰러 모델 출시해 놓고 정작 진짜로 수요가 있을 만한 갤럭시북 엣지를 안 내주는 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파일럿 플러스 PC 자체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노트북은 원래 키배열에서 한자 키가 있던 위치에 코파일럿 키가 달려있어서 명백히 코파일럿이라는 AI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코파일럿 자체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서 기기 자체의 온디바이스 AI 성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코파일럿의 챗봇 기능 역시 챗GPT의 GPT-4.5와 비교해서 성능이 떨어진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발표할 때 가장 강조했던 핵심 기능인 리콜, 그러니까 이건 내가 PC를 사용한 기록을 통째로 기억하고 필요할 때 예전에 내가 했던 작업들을 찾아준다는 기능인데요. 이건 보안 문제 때문에 아직 정식으로 윈도우에 기능이 추가조차 되지 못했으며 리콜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이 그대로 저장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내가 입력한 민감한 개인정보 등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PC 사용 이력이 통째로 저장된다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해킹과 정보 유출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온디바이스 AI를 강조하면서 스냅드래곤의 MPU의 성능이 45텁스니 어쩌니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수치는 엔비디아의 보급형 그래픽인 RTX 4050 모바일의 성능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진지하게 노트북에서 AI 성능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구매할 게 아니라 외장 그래픽이 달린 노트북을 선택하는 게 맞죠. 자, 그럼 지금까지 갤럭시북 엣지의 장점과 단점을 쭉 정리했으니까 이제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나 키보드 등 다른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야 할 텐데 갤럭시북 엣지의 디자인,
만듦새, 무게, 디스플레이, 키보드, 터치패드, 포트 구성 등등은 갤럭시북 프로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위주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디자인 측면에서는 갤럭시북 엣지는 사파이어 블루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푸른빛이 도는 은색에 가까운 색상인데 저는 이 색상이 갤럭시북 프로의 회색과 은색 색상보다 훨씬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세대는 여기서 색상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가줬으면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만듦새는 갤럭시북 프로와 거의 비슷하게 매우 단단하고 좋은 편이고 두께와 무게는 매우 살짝 줄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전혀 체감이 될 만큼은 아닙니다. 디스플레이는 갤럭시북 프로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400니트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 2.8K OLED 터치 디스플레이로 120Hz 주사율과 터치 기능, 그리고 훌륭한 반사 방지 코팅이 매력적으로 여전히 현 시점 1티어 노트북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피커는 구성이 좀 달라졌다고 얘기가 있던데 체감상 크게 달라진 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쿼드 스피커 구성으로 그렇게 품질이 나쁘진 않지만 맥북의 대체제라는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스피커에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보드는 갤럭시북 4 프로의 키보드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낮은 키 트래블은 단점이지만 적절한 반발력을 가지고 있는 무난한 울트라북 키보드인데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맥북 에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터치패드도 갤럭시북 4 프로와 거의 다르지 않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엣지의 터치패드가 팝 리젝션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갤럭시북 4 프로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터치패드의 크기가 큰데도 팝 리젝션이 영 좋지 않다는 문제가 엣지에선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프로의 팝 리젝션 문제가 고쳐졌냐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포트 구성은 갤럭시북 프로와 마찬가지로 좌측에 HDMI, USB-C 2개, 우측에 USB-A 1개와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이렇게 있습니다. USB-C 포트가 썬더볼트가 아니라 USB4라는 것만 다르죠. 그럼 결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이 합심해서 윈도우 컴퓨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스냅드래곤 X 엘리트는 찻잔속의 태풍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트북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애플의 M1 발표 때와는 달리 그저 윈도우 노트북에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생겼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물론 인텔 노트북 대신 스냅드래곤 노트북을 선택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NPU 성능이나 코파일럿 PC 같은 게 아니라 효율적인 전력 사용이겠죠. 만약 나는 게임 같은 거 안 하고 웹서핑 위주로 사용할 윈도우 노트북이 필요한데 노트북에서 갑자기 팬 소음이 시끄럽게 나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저는 갤럭시북 엣지를 추천할 겁니다. 스냅드래곤 한식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반쪽짜리 노트북을 왜 사냐는 의견이 커뮤니티에서 제법 보이던데 글쎄요. 어차피 울트라북을 사는 사람들 대다수는 게임이나 영상 편집보다는 웹서핑과 오피스 용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호환성 측면의 단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